유일한 자부심 중에 하나가 조커였거든요? 근데 지금 2편이 나왔어. 엉망진창이야. 개판이라고. 타노스는 그 이후로 동네북이 됐습니다. 반으로 갈라줍니다. 쌍쌍파가 되는 거야. 자! 엔드게임 이후로 얘가 갑자기 걸어가면서 똥을 계속 싸고 있어. 그동안 묵혀왔던 그래서 이제 마블이 이번에 똥을 끊기 위해서 비처리 전문가들을 불렀어. 비대가 비대가 왔어 지금. 비대가 DC는 어떤 방법을 했느냐, 마블이 쓰던 비대를 사갖고 왔어요. 비대 돌리기. 마블에서 되게 잘 나가던 비대였는데 라고 극과 극은 통할 것인가 긁힐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극과 극 뉴스 앵커 권혁수입니다. 히어로 영화계의 양대 산맥이 마블과 DC가 최근 몇 년간 부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DC는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지난 10월 1일 조커의 속편으로 돌아왔는데요. 한편 마블은 아이언맨 역할로 사랑받았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닥터둠으로 복귀시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제작사가 먼저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극과 극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DC에 대한 애정으로 영화를 더욱더 가혹하게 바라보는 분입니다. 영화평론가 라이너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블에 대한 넘치는 애정으로 2시간 동안 마블의 문제점을 짚는 영상을 만드신 분이죠. 거의 없다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2시간 동안 네. 마블을 깠던 영상 제목이 뭡니까? 마블은 어쩌다가 이지랄이 난 걸까라는 영상을 만들었었죠. 처음에 그냥 한두 편 만들고 말려고 했는데 네. 마블 영화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문제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10편까지 갔어요. 네. 마블 팬이 맞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 저는 저 마음을 압니다. 음. 광기죠. 네 그렇죠. 광기 안에는 애정이 있다. 마블 팬으로서 애정이 있는 거죠. 애정이 있어야만 그 광기가 나온다. 나온다. 왜냐면 그동안은 제가 이제 마블 영화를 딱히 짚을 이유가 없었어요. 네. 마블에서 나온 영화들이 어느 정도 퀄리티가 담보가 되니까. 근데 어느 날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변곡점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디즈니한테 인수된 다음이죠. 인수된 뒤로. 인수된 뒤로. 예. 원래 마블은 자기네들 영화 제작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 마블 스튜디오. 마블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편 한 편이 자기네 스튜디오에 생사가 걸려 있는 상황이었거든. 그렇죠. 한 편만 망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 네. 진짜 막 눈에 불을 켜고 만들겠어. 그렇죠. 근데 돈 많은 디즈니랜드만 굴려도 돈이 척척 들어오는 디즈니가 마블을 인수를 해버렸단 말이야, 통째로. 네.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이 자식들이 영화 만드는데 성의가 없어졌어요. 왜냐? 대충 만들어도 전 세계에 깔려있는 디즈니 배급망 이걸 그냥 내가 통째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 디즈니 하면 딱 뭐가 생각나십니까? 라이온 킹? 애니메이션 누가 보죠? 아이들이, 친구들이. 그래서 조금 유치해진 것 같다. 뭐 이런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마블이 다시 디즈니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와야 된다. 예. 독립해야 된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블이 DC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 번이라도 떡상을 해봤다는 점이겠죠. 단 한 번이라도 네. 리즈라는 걸 찍어봤다. 그럼 전 세계를 한 번이라도 네. 리즈라는 걸 찍어봤다. 그럼 전 세계를 어베저스 인피니티 워, 네. 엔드게임. 하지만 DC는 극장 뒤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제가 반박을 해도 되겠습니다. 예, 바로 반박 들어가십니다. 떡상을 그러니까 마블처럼 하진 못했지만 네. 여기는 다크나이트가 있죠. 세다. 역사상 히어로 영화 원탑 꼽아라. 음. 다크나이트 아닙니까?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 지금 현실은 백수인데 그냥 나 서울대 나온 사람이 계속 그 얘기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서울대 나와서 잘못했어? 서울대 나온 게 잘못이냐고. 그런 건 아니죠. 사실상 본인의 업적도 아니에요. 감독이 크리스토퍼 놀란이지 않습니까? 아, 유니버스라는 건 결국 네. 이 영화의 히어로와 저희 영화의 히어로가 만나기 시작해야 유니버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다크나이트 시리즈는 그냥 논란의 단독 영화예요. 사실상 DC 유니버스의 영화도 아니다. DC 빠들의 자랑거리가 두 개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는 다크나이트고요. 네. 다른 하나는 조커예요. 네. 왜냐면 조커가 황금 사자상을 받았거든요. 네네. 유일한 자부심 중에 하나가 조커였거든요. 근데 지금 2편이 나왔어. 엉망진창이야. 개판이라고. 지금까지의 네. 명성에 먹칠을 할 만한 정도입니까? 똥칠이죠. 똥칠입니까? 예. 먹도 아니고? 예. 자, 라이너님, 네. 조커2 보셨습니까? 왜 웃으시죠? 조커2는 얘기하지 말죠. 굳이 네? 굳이 조커2 얘기를 아니 얘기해야죠. 얘기해야죠. 예술병에 걸린 거죠. 토드 필립스가 조커 1편으로 감당할 수 있는 칭송의 한계를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깨가 올라오다가 어깨가 발사돼.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아예 발사가 발사가 돼서 돼서 없었어. 이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1편의 조커가 그렇게 대단했던 게 아니야. 대단한 건 나야. 그래서 나는 이 조커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DC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DC는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DC는 네. 원래부터 다 문제였습니다.
원래부터 다 문제였고 하나를 꼽으실 수가 없으시군요. 흰색이 아니었던 적은 없는데 네. 없는데 제일 큰 걸 얘기하자면 조급증이죠. 아, 조급증. DC는 조급해요. 코믹스 레벨에서는 네. DC는 항상 마블보다 약간 우위에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트리니티 니들이 이길 수 있어? 근데 영화가 나오면서 마블 영화들이 너무 잘 됐어요. 네. 어벤져스로 뭉쳐서 재미를 보는 걸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급해졌어. 그래서 요리를 하는데 이게 다 안 익었거든요. 네. 안 익었는데 그냥 입에 넣어버렸어. 충분히 뜸을 들이고 레슬링 해야 되는데 생식이었군요. 생식입니다. 네. 바로 다 모여. 얘들아 모여라. 그래서 만든 게 저스티스 리그. 저스티스 리그 그리고 배트맨 대 슈퍼맨. 아, 그래도 마블보다 나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술성. 예술성. 작품성. 다크나이트 다시 나옵니다. 작품성. 조커. 다크나이트, 조커. 이 아까 찬란한 사자상? 기억.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건 DC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토드 필립스가 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아, 그건 DC가 잠깐만요.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개인 소유로 갑니까? 아니, 상은 당연히 감독이 받아가는 거지. 마블은 그런 거 걱정돼서 상을 안 받았습니다. 누가 가지고 받죠? 아, 자, 근데 두 분이 겹치는 부분도 보이긴 합니다. 상당히 많죠. 근데 두 분은 왜 각각 DC, 마블을 더 좋아하시는 겁니까? 악성 마블바로 비기한 상태입니다 지금. 네.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트맨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근데 내가 좋아하는 배트맨을 망쳐서 DC를 싫어하기 시작해. 근데 마블은 심각하게 망친 캐릭터가 없었거든 지금까지. 똥은 없었군요. 똥이 없었다는 거지. 엔드게임 이후로 엔드게임. 얘가 설사에 걸려 뭐 무슨 배탈이 났는지 아, 갑자기 걸어가면서 똥을 계속 싸고 있어. 그동안 묵혀왔던 모든 걸음걸음에 똥이 묻어 있어요. 원래 진짜 팬은 말이죠. 똥 좀 싼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아까 똥채에서 실패해. 이 양반아. 똥 때문에 싫다고 하셨거든요. 진짜 팬이라면 그 흐르는 똥을 닦아줄 수 있어야죠. 예. 아이누님, 네. 마블보다 DC를 좋아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뭐냐면 똥 얘기를 해야 다시 되는데 똥 얘기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 똥 특집 아니고요. 그러니까 마블은 현재 진행형으로 망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똥을 계속 싸고 있는 거잖아요. 냄새가 심하단 네. 말이에요. DC는 옛날에 쌌어요. 굳어서 냄새가 거름이 됐군요. 네. 여기는 지금 옷을 봅니다. 화장실 안에서 사용 중. 그래서 이제 마블이 이번에 똥을 끊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이 뒤처리 전문가들을 불렀어. 네. 그래요? 기대, 기대가 왔어. 기대가 왔어 지금. 기대가 왔어. 루소 형제하고 로버트 다운 주니어가 돌아왔단 말입니다. 네네네. 마블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어마어마한 결단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DC는 어떤 방법을 했느냐? 음. 마블이 쓰던 비데를 사갖고 왔어요. 제임스 건이라고 아, 비대 돌리기. 마블에서 되게 잘 나가던 비데였는데 세차가 없이. 그거를 사갖고 왔어. 네. 왜냐면 우리는 비데가 없거든. 아, 어떻게 개편하는지 네. 뒤에서 또 자세한 얘기가 있으니까요. 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구동성 체크를 통해서 두 분이 얼마나 극과 극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고의 리더는 배트맨 대 캡틴 아메리카. 하나, 둘, 셋. 캡틴 아메리카. 근데 캡틴 아메리카 마지막 너무 좀 무책임하지 않았습니까? 네. 시간 여행 가서 네. 팀 다 버리고 네. 여자친구 만나서. 아, 캡틴 아메리카가 90살 먹은 솔로입니다. 여자랑 키스밖에 못 해봤어. 아. 못 솔로 90년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다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아, 좋아. 인정해요. 좋아. 네. 하지만 캡틴 아메리카는 너무 지나치게 꼰대다. 역시 지나치게 90살 나오는군요. 얼마나 꼰대면 애들이 절절. 길을 못 쓰고 절절 길을 못 쓰고 캡틴 아메리카가 그렇게 꼰대력을 발휘해준 덕분에 마블 영화들이 다 15세 이하로 나오는 거예요. 랭귀지 해줘야지. 거기서 막 F워드 쓰고 막 M워드 쓰고 이래버리면.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꼰대라고 하는데 사실 아닌 게요. 캡틴 아메리카 원래 언제 사람이에요? 세계 2차 대전 때 사람이라니까. 인종차별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때 잠들었다가 현대사회에 깨어난 사람이라고. 자기 사이드킥도 흑인이야. 네. 자기 상관도 흑인이야. 네. 아니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됐길래 흑인들이 이걸 다 헤쳐먹고 있어.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근데 저스티스 안에서 배트맨이 그렇게 리더 같은 모습을 보이진 않았잖아요. 리더의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은 있어요. 다 자기가 다 모았죠. 그렇지, 멤버 다 모았죠. 자기가 돈 다 냈죠. 네, 돈으로. 근데 싸우러 가면은 배트맨은 도움이 안 되니까 구석에 이렇게 박아놓고 그렇지.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런 느낌의 리더. 최고의 빌런은 조커 대 타노스. 하나, 둘, 셋. 조커죠, 당연히. 타노스죠. 아이. 진짜 훌륭한 빌런은 말이죠. 네네. 내가 저 사람의 뜻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해는 가야 돼요. 지구가 너무 사람이 많고 자원은 막 줄어들고 기후 위기는 닥쳐오고 이러니까 네. 인구의 절반 줄입시다. 이게 이해가 된다. 아, 막말하시네. 지금 무리하는 거죠? 이거 이겨보겠다는 거예요.
엔드게임까지 아름다웠던 거기서 사노스 대단했죠. 그 이후로 동네북이 됐습니다. 아, 네. 그 와디프라는 작품이 애니메이션. 있는데 네. 딱 이 건투를 끼고 공간을 열고 딱 나타나요. 네. 울트론이 딱 보고 멋진데 하고 레이저 쏴서 반으로 갈라죽여요. 쌍쌍바가 된 거야. 쌍쌍바가 돼서 네. 죽는 거야. 타노스의 잘못은 아니지. 네. 마블놈들을 때려 죽여야 돼. 아, 마블로 마블놈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싸우면 누가 이길까? 어벤져스 대 저스티스 리그. 저스티스 리그가 이기죠. 아, 질문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네. 이쪽은 슈퍼맨 하나만 할게요. 그래도 이깁니다. 아니, 어디 아니, 이겨요? 슈퍼맨이 대체 얼마나 세길래 슈퍼맨은 그냥 규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행성 파괴 이런 거 슈퍼맨도 다 합니다. 타노스는 거기 인구의 절반을 죽이지만 슈퍼맨은 죽여요. 그 행성을 파괴시켜 버릴 수 있어요. 얘를 어떻게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DC 대 마블 대 DC 누가 먼저 부활할까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루소 형제를 영입하기 위해서 수천억을 썼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분 없이 마블이 안 돌아가는 겁니까? 네,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데려고 온 건 좀 잘못됐죠.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닥터둠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아이언맨이 빌런이 된 거예요. 아 이게 조금 저도 상상이 되는 스토리라인이 너무 짜쳐. 스파이더맨이 얼굴을 하게 했는데 토니 스타크하고 똑같아요. 이런 유치찬란한 이야기가 펼쳐질 게 너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캐릭터가 닥터 둠인 거야. 왜냐면 닥터 둠은 계속 얼굴을 가면으로 가리고 있는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가리고 있을 거면 왜? 아무나 모르게 집에서 혼자 벗는 거지. 근데 이제 마블이 맨날 여기서 이제 휘두르는 무기가 있는데 멀티버스예요. 이거 우리 우주 얘기 아니에요. 네. 616 우주 아니고 618 우주예요. 사실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마블이 왜 망했느냐? 세 손가락에 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멀티버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끝으로 멀티버스를 이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 네. 네. DC의 경우 대대적인 개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대표님 개편은 뭐냐면 끝냈어요. 막을 내린 겁니까? 내렸어. 출연자를 다 집에 보내고 네. 제작진들 다 보내고 네. 감독들 다 집에 보내고 아, 마블에서 네. 굉장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 제임스 건. 총괄 책임 자리를 줬죠. 그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가 최근 마블 영화 중에 제일 좋아. 제일 최고예요. 그- 제일 품 좋은 선수를 영입한 거예요. 영입한 거군요. 음. 기대작이 있다면요. 슈퍼맨이요. 예정이 있습니까? 네. 사실 이 슈퍼맨이 역사상 가장 많은 영화가 나온 히어로 중에 하나예요. 이거 날아다니는 거 이거. 네. 다 알잖아,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죠. 지겨워요. 우리가 사골국을 먹죠. 끓일 때마다 나오는 깊은 풍미. 뼈 다 사갔어 이미. 한 그릇은 나왔다. 마지막 한 그릇. 지금까지 두 분이 얼마나 긁히는지 알아봤다면 이번에 얼마나 통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사람들에게 히어로 영화가 외면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블이 이미 히어로 영화로 싸울 수 있는 금자탑을 끝내버렸습니다. 클라이막스를 찍었군요. 10년간 어떤 유니버스를 유지하는 건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그걸 10년을 쭉 밀고 오면서 마침내 엔드게임이라는 대규모 이벤트를 만들어서 세계 최고의 흥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현실적인 문제도 생길 것이고 관객들이 느끼는 히어로 영화의 피로감도 있습니다. 제가 분석하기로는 히어로 영화의 유행이 끝난 거예요.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그때는 판타지 영화가 유행이었어요. 아 맞아요, 맞습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근데 히어로 영화는 좀 더 많이 흥행했고 좀 더 길었을 좀 뿐 더 오래 갔어요. 유행이 지나가고 있다. 아 그러면은 부활하려면 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쿨타임이 돌아야 됩니다. 음. 쫄쫄이 히어로들이 그리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 묵혀놔야 되는군요. 네, 근데 자본이 그럴 수 있을 리가 없죠. 네, 그렇죠. 그러므로 저는 이제부터의 싸움은 마지막 한 방울을 빨아먹는 놈이 이기는 싸움이라고 봐요. 아 마지막 한 방으로 빠는 사람이 이긴다. 네. 그렇죠. 아까 제가 사골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네. 마지막 그릇이 누구 것이냐? 네. 1층. 자 마지막으로 발전을 위해서 쓴소리 정말 짧게 한 마디씩. 마블은 말이죠. PC를 버려야 돼요. PC요. 정치적 올바름 이걸 버려야 돼요. 사랑받는 배우들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본 적도 없고 유명세도 없는 무명의 배우를 데려다가 비주류 인종이라는 이유로 뭐 주연을 시켰습니다 이러지 말고요. 네. 그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시아계든 상관없어요. 충분히 검증되고 좋은 연기력과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배우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라이너님 마지막으로 네. DC에게 이제는 제임스 건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임스 건을 믿으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여러분 우리 식당 셰프가 달라졌습니다. 셰프가 달라. 이런 거군요. 제임스 건이다. 네. 제임스 건. 오늘 대화가 서로 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반쪽짜리 하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긁혔다고 생각하시면 엄지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가운데를 모아주시면 하트가 됩니다. 아, 네. 극과 극은 통할 것인가 긁힐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극과 극 뉴스 앵커 권혁 씨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냐고, 무엇이!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하게.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현상. 맨 정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 무언가, 이런 분위기의 영화를 오컬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국 최고의 오컬트 영화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극과 극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때로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영화에 대한 찬사를, 때로는 망작에 대한 팩폭을 시게 날리는 라이너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영화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타협하지 않는 비평 정신의 소유자, 날카로운 디스 비평의 달인 거의 없다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마블과 DC 두 분이 나오셨을 때 댓글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아, 예. 앞으로 자주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잘 부탁드립니다. 오컬트 영화 도대체 뭡니까? 이제 오컬트라는 말이 신비주의는 오쿨로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건데 흙으로 씨앗을 덮는 이런 느낌이에요. 덮여 있으면 그 안에 뭐가 나올지 너무 신비하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무슨 뭐 무당, 뭐 굿, 무슨 뭐 악마주의, 무슨 강령술, 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오컬트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크네요. 그죠? 큰 굉장히 판이네요. 열죠. 오히려 오컬트가 더 크고요. 과학으로 증명된 게 더 작아요. 아직 설명하지 못한 것들, 정립이 안 된 것들은 다 오컬트 안에 있는 거예요. 네네. 김밥집에 갔는데 반찬통이 지 혼자 움직일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움직이죠. 딱 움직일 때. 이 원리를 모르면 이거 오컬트거든. 근데 이거 과학적으로 이 밑에 뜨거운 물 온도 차이 때문에 움직이는 거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됐잖아. 네. 그건 이제 과학이죠. 그 전까지는 오컬트예요. 네네네. 그럼 헐리우드나 해외에서 오컬트 영화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작품은 뭐가 있습니까? 뭐 엑소시스트 같은. 엑소시스트. 엑소시스트 같은 작품이 오컬트 영화의 유행의 시초. 그러니까 이야기 구조도 그렇고 주제 의식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엑소시스트에서 시작돼서 그거를 조금씩 흉내내고 바꾸고 하는 중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 정도로 대단한 작품. 그렇죠. 이제 어떤 새로운 오컬트 영화가 나왔을 때 이 영화는 엑소시스트와는 1%의 연관도 없군 이라고 말할 만한 영화를 저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오컬트로 정한 이유가 네.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사흘 때문인데요. 혹시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코드숨을 싹 쳐주셨거든요. 오늘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영화에 대해서. 이게 뭔가 답변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 뭐 한마디 정도 할 수 있겠네요. 한마디만 네. 해주세요. 한마디만. 고생했다. 네. 고생했다. 네. 고생했다. 네. 라이너님도 어떻게 한마디만. 굉장히 지루하게 짝이 없는 영화. 너무 지루해. 진짜. 그럼 나도 말할 걸 이거 그랬네. 너무 힘들어 이거 보기가. 그러니까 박신양은 내내 딸만 찾아요. 아빠야 눈 좀 떠봐. 대사가 그거 빼면 그거 한몇 개 그냥 안 될 것 50%야. 같아요. 네. 딸 이름 부르는 게 50%인 거야. 네. 애기야 가자 버전이 따라 눈 좀 떠봐로 눈 바뀐 좀 거군요. 떠봐. 너무 못 만든 그런 영화는 아니에요. 그냥 좀 무난하게 못 만든. 자, 그렇다면 두 분에게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오컬트 영화 수준 어느 정도입니까? 한국 영화에서 이제 오컬트의 풀이 워낙 얕고 역사가 굉장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처럼 좋은 영화들이 가끔 나온다. 좋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우리가 공포라든지 오컬트를 다루는 풀이 너무 작아요. 너무 수준도 낮고 그거 하는 사람들도 너무 적고. 또 왜 그럴까요? 규모의 문제가 있어요. 전체 인구의 1% 되는 정도의 사람들이 오컬트 오덕후라고 생각해 보세요. 중국은 대충 인구가 한 10억 정도 되죠. 그중에 1%라고 그러면 1000만 명이 오컬트 덕후예요. 그럼 그중에서 좋은 작품이 나올 확률. 우리나라 5천만입니다. 네, 그중에 1%만 오컬트의 덕후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잠시 네. 시간 좀 주시겠어요? 50만이요. 네, 50만. 네. 규모가 좀 작고 네. 그래서 좋은 영화가 탄생하기는 조금 더 어려운. 환경이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한국 최고의 오컬트 영화는 무엇인가? 그 전에 좀 많이 아쉬운 한국 오컬트 영화, 한국 오컬트 영화계를 하향평준화로 만든 작품들이 있잖아요. 되게 많습니다. 꼽아주셨습니다. 예. 자, 한국 오컬트 영화가 앞으로 더 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어떤 사실 작품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는 그 검은 사제들과 파묘, 사바를 만들었던 장재현 감독이 만든 오컬트 영화들을 제외하면은요, 그 외에 다 문제작이라고 봐요. 예. 몇 작품을 제외하고 거의 다 문제다. 예, 그러니까 라이언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는 오컬트 덕후가 없어. 덕후가 아닌 사람이 뭘 만들면 문제점이 그냥 드러나는군요, 바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는 사람들 중에 덕후는 많이 있거든. 네. 만드는 사람이 덕후여야 돼. 감독님이 그냥 일하러 오신 거군요. 그쵸? 그냥 나는 액션 영화 찍고 싶은데 네. 여기다가 지금 오컬트가 유행이니까 살짝 얹어. 그 문제점을 몽땅 추각시켜 놓은 영화가 바로 김주영 감독의 사자입니다.
하겠습니다. 네. 아, 이 영화를 아마 기가 라이너도 막히죠, 봤을 이거. 텐데 기가 막혀요. 악령에 씌인 사람이 하나 있어. 그걸 그 앞에서 기도를 막 해. 악마야 물러가라. 뭐 주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뭐 이러면 끝이야. 근데 이 사자 영화에서는 네네. 악마가 그 정도로 말을 안 들어. 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자 그러면 박서준이 주워 뺍니다. 아, 그래요? 예. 박서준이 신부거든요. 예. 주워 패기 시작해요. 그래도 악마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손에서 불이 나와. 갑자기 예. 스타워즈로 갑니까? 예, 말로만 듣던 불주먹이죠. 보다 보면은 이게 무슨 중이병 소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이병 이야기에 보면은 내 왼팔에 흑염룡이 살잖아. 아, 그렇지. 갑자기 불주먹하는 순간에 헛웃음이 터지는. 네. 오컬트 영화에 있어서 헛웃음은요 사형 선고예요 그냥.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자의 문제는 박서준과 우도환의 외모 차력쇼. 아니 외모 차력쇼를 해야 되는데 실제 차력쇼를 한다니까요. 귀신이랑 네. 차력쇼하고 있는데 좀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리고 이 작품 제가 영화관에서 보면서 너무 놀랐던 거는 후속작 예고를 하면서 끝나요. 아 맞아요. 사제로 돌아옵니다라고 네. 하면서 그리고 아직 안 돌아왔죠? 안 돌아왔죠. 못 돌아오죠. 아니, 못 돌아올 돌아오죠. 수가 없어요. 이거 후속작 누가 봐? 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한국 최고의 오컬트 영화를 선정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너님, 어떤 영화에게 한국 영화 최고의 오컬트 영화라는 타이틀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파묘. 파묘! 따끈따끈한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의 전 최고라는 타이틀을 좀 달아주고 싶어요. 오컬트 영화가 살아있음을 보여줬고 장재영 감독의 영화가 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장재영 감독이 오컬트 쪽에서 더할 나위 없는 천재적인 사람이라는 거는 이미 영화계가 다 알고 있었어요. 오컬트 쪽으로는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 덕후군요, 그러면. 덕후죠. 그렇죠. 덕후 중에 덕후죠. 파묘를 냈을 때 파묘가 잘 나왔을 거라는 건 모두가 예상을 했지만 그렇지. 네. 흥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제 앞에 계신 거의 없다님도 검은 사제들이 왜 잘 됐냐? 네. 강동원이 사제복을 입었으니까 잘 된 거 아니냐? 파묘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네. 하지만 천만을 갔죠. 네. 저는 저의 예상을 이렇게 벗어난 영화 감독님 정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아, 어떤 분 계셨죠? 장재영 감독님밖에 안 계세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근데 저도 사실 파묘가 잘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네. 이렇게 잘 될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 안 한 거예요. 저는 파묘가 왜 흥행했는지는 너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흥행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처음에 네. 오컬트 매니아의 입장에서 이 영화를 봤어요. 제 생각에 오컬트는요 네. 잘 안 보이는 것이에요. 잘 안 보이는 것? 명확하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유치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명확하게 보이면은 네. 유치해진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려. 막 점집 찾아가고 막 이러는데 악몽에 시달리는 원인을 잘 모르겠대.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는 거야. 목마가 붙었어. 목마가 뭐냐면 찝찝해. 악몽을 꾸게 하는 악마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막 이제 어떻게든 막 물리치려고 난리를 칠 거 아니야? 그러겠죠. 근데 그 목마가 갑자기 뭐 오징어처럼 생기다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 내가 너무 목마지롱. 이러면 이때부터 유치기 시작합니다. 아, 끝까지 안 보여야 되는구나, 요 끝까지 친구가. 안 보여줄 거지롱 이러면서 안 보여줘야 돼. 근데 파면은 마지막에 보여준단 말이야. 그것도 딥딱 크게 보여줘. 그러니까 매니아 말고 그냥 나는 영화 좋아한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영화가 쉬워. 왜냐면 눈에 딱 대상을 보여주고 그걸 바로 때려 죽이잖아. 그 다음에 시원해. 네. 말씀하신 게 맞아요. 영화가 전반부랑 후반부가 달라요. 전반부의 이야기는 잘 보여주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서 오컬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앞부분을 더 좋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던 거는 뒷부분이다. 이 악령의 정체가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문제잖아요. 해결이 아직 안 돼. 지금도 우리가 일본에 갖고 있는 약간 묘한 감정들 그런 것들을 집대성에서 보여준 거예요. 역사인식과 오컬트를 결합한 가장 훌륭한 영화다. 자, 거의 없다님, 한국 최고 오컬트 영화 어떤 작품을 꼽으시나요? 한국 최고 오컬트 영화이자 나홍진 감독 최고의 작품이죠. 곡성입니다. 곡성. 예. 두 말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유명한 영화고 사실 이거는 이제 영화 전체가 낚싯바늘이에요. 중간에 그런 대사도 있죠. 그놈은 그냥 낚싯바늘을 던져본 것이고 네. 자네 딸은 그걸 물어본 것이요 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여기 진짜로 낚인 사람들은 당시 이 영화를 보고 있던 영화 평론가 그리고 내가 해석해줄게 하고 달려들던 사람들 네. 다 낚인 거예요. 거의 없다도 낚였어. 나도 낚였지. 아, 진짜요? 한 2년 정도 있다가 좀 머리가 식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아 내가 낚였네. 어떤 부분에 어떻게 낚여가지고. 제가 아까 오컬트는 안 보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이 영화 진짜로 보이는 게 없어요. 기독교적인 이야기도 나오죠. 그리고 뭐 일본 귀신도 나오고. 네. 거기다 또 외지인에 대한 적개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막 얘기는 몽땅 다 꺼내. 근데 명확하게 보이는 꼬리는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자기가 보이는 대로 결론을 낸 사람들 다 낚인 거예요. 아, 여기 그래요? 낚시바늘 있네. 아, 걸려요? 걸려있어요? 아직까지 걸려있는 거야. 뽑아주세요, 이것 좀. 네. 뽑아주세요.
그러니까 곡성은 4D예요, 4D. 낚이는 게 우리거든. 관객을 효과적으로 낚기 위해서는요, 뭐가 진짜 같은 걸 여러 개 만들어야 돼. 특히나 나나 라이너 같은 사람은 지금까지 본 영화가 몇천 편이 되는데 그렇죠. 그게 쉽게 안 낚여. 근데 다 낚았단 말이야. 아, 이거 정말 대단한 거죠. 그건 장인 정신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이 시나리오 쓸 때 약간 신이 들린 게 아닌가 싶어. 나홍진 감독 안에 있던 모든 것들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시나리오에 담긴 거지. 감독님도 몰랐던 것까지도 쓰여지는. 네. 아 근데 이런 비합리적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오컬트야. 아직 이게 다 안 빠졌어요. 저 양반이 아직 안 빠졌네. 네. 이 영화의 답은 우리는 끝까지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맞지만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린 거네요. 하나의 그 꼬리를 따라가면서 해석을 하면 이 영화 끝에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야. 오컬트를 이렇게 낚시로 해석을 하면 이길 작품이 없어요. 맞아요. 곡성을 이 누가 이겨? 곡성은 전 세계 어떤 영화를 갖고 와도 곡성처럼 낚시를 잘한 영화는 없어. 어떤 공포 영화 뭘 갖고 올 거예요? 기껏 엑소시스트라고. 아, 네. 그렇지. 근데 라이너님은 네. 최고의 영화를 파묘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마치 한국 최고의 오컬트 영화를 곡성으로 꼽는 것 같은 지금 느낌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냐면 파묘하고 곡성은 달라요. 오컬트 영화는 건 낚시만 있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 그 신비주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 신비가 결국은 우리의 삶을 건드려야 돼. 우리의 삶은 건드리고 우리의 질문을 끌어내야 돼. 곡성은 영향을 미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낚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파묘처럼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다양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다. 붓장면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가 좀 더 임팩트가 있었을까요? 아, 이거는 파묘죠. 이건 파묘죠. 파묘가 예, 예, 훨씬 예. 임팩트가 있어요. 황정민이 했던 굿은 팔을 날리는 거잖아요. 상대가 명확해요. 후니무라준이랑 그거를 일부러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준다. 그러다 보니까 긴장감은 생기는데 뭔가 정말 무당스러운 굿 그리고 뭔가 신비한 미지를 향한 그런 굿 이런 거는 김고은 씨가 훨씬 잘 표현이 됐죠. 저는 오컬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네. 관객에게 불길함을 심어주는 점. 의심해야 돼. 네. 의심해야 얘기가 재밌어져. 아니 왜 우리나라 무당이 혼도쇼를 입고 다녀? 맞아요. 그게 어. 딱 기억이 딱 남아요. 네. 그 불안함의 씨앗을 관객의 머릿속에 꽉 박아버리잖아. 아, 그래서 그런지 긴장감이 훨씬 더 넘쳤던 기억이 있고 곡성을 봤을 때 뭔가 평소에 안 하던 질문을 나에게 스스로 많이 하게 되고 긴장감으로 보면은 곡성은 좀 답답해요. 보는 내내 마음이 답답해지는 꽉 눌려있지. 그런 영화인데 긴장감은 파묘가 더 심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여행을 갔어. 어디로 가는지 목적이 없어. 형체가 없어. 긴장이 안 되잖아요. 그쵸. 안 돼. 근데 오늘 10시에만 열차가 오는데 그거 못하면은 여기에 갇혀요. 못 네. 나가요.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어디로 가긴 가야 돼. 거기에 있어. 몰라, 어딘진 몰라. 안 가면은 못 나가. 네. 긴장감이 생기잖아요. 목표가 명확할 때 긴장감이 생긴다. 아, 곡성은 최고의 영화라고 하기에는 좀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최고의 영화라는 건 어떻게 볼지에 따라서 달라요. 이 원래 최고 이런 거는 개인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분이 의견이 너무 합치가 잘 되셔가지고 서로 공격을 또 안 하시고. 오컬트 판이 워낙에 좋아가지고 아, 예. 이걸 그냥 저나 라이너나 그냥 이거를 조심해서 보호해야 된다는 느낌이지. 아니 지금 이나마라도 나와주는 게 어디야. 네. 이거는 되게 고무적인 게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 정도 퀄리티의 오컬트 영화가 나온 나라가 몇 개 없어요. 둘 다 뭐 재밌게 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 돈 내고 다시 한번 본다. 오늘의 주제에 네. 입각해서 보면 좀 곡성이 좀 컬트의 느낌이 나지 않나라는. 나홍진 빠돌이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게 하면은 막 제가 해석을 어떻게 보기고 그런 게 아니라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부분을 제가 해소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곡성은 그때 당시에도 솔직하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낚시가 안 빠져 있어가지고 제발 빼주세요. 한 5개가 낚시빨 걸려있어가지고 빼주세요, 누가. 누가 내가 오늘 와서 하나 더 꽂았거든. 예, 몇 개 더 걸려 있어요. 몇 개. 오늘 대화가 통했다고 생각하시면 한 손에 하트를 그려주시고요. 긁혔다고 생각하면 엄지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당연히. 아, 통하셨군요. 아. 극과 극은 통할 것인가 긁힐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극과 극 뉴스 앵커 권혁수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악당, 무슨 일을 저지를지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악당들은 복잡한 내면과 동기로 관객들의 숨통을 조이는데요. 그렇다면 한국 영화 속에서 가장 악랄했던 악당은 누구일까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극과 극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좋은 영화를 위해 기꺼이 영화계의 악당을 자처하는 쓴소리 전문 영화평론가 라이너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영화 속 악당들도 벌벌 떨며 무릎을 꿇릴 듯한 기세, 비평가 거의 없다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영화 속 빌런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요? 영화 속에서 빌런이 등장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영웅이 등장하는 게 오히려 더 개연성이 없지 않나 싶어요. 가만 보면 히어로들은요. 그렇긴 하네요. 네, 보면 다 개연성이 없어. 슈퍼맨은 외계인이죠. 스파이더맨은 거미한테 물린 것뿐이야. 별 볼 일 없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애야. 운 좋게 물려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 별 볼 일 없는 애를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빌런이에요. 그렇지. 빌런이 주인공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설득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대적자가 있잖아. 네. 이 대적자의 존재가 영화를 완성시킵니다. 뭐 셜록 홈즈가 그랬어요. 범죄자는 예술가고 탐정은 비평가일 뿐이다. 그러니까 창조적인 건 그렇지. 빌런이라는 거죠. 두 분의 악당 비평가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한국 영화 속 최고의 악역 캐릭터는 누구인가? 자, 괜찮으시다면 두 분 토론에 저도 한번 참전해봐도 괜찮겠어요? 아, 뭐 와서 밟히겠다는데. 그건 아직 예, 뭐 그건 알 수 없죠. 예, 그래도 예. 골라놓은 왔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거의 없다님 최고의 악역 골라주시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거의 이견이 없다. 조커급의 악당이라고 생각해요. 어나더 클래스에 계신 분이다. 아, 그런 악역이 있습니까? 네. 한국 영화에? 황해의 면정학입니다. 이제 영화 속에서 면가라고 불리는데 살인 청부업자, 불법 이민 브로커예요. 제가 이제 악당 얘기를 할 때 항상 꺼내놓는 이론이 있어요. 네. 개쌍남자론입니다. 네. 예. 네. 고급스러운 이론은 아니네요. 아니에요. 개쌍남자. 제목만 이렇지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론이에요. 네. 상남자 하면 딱 그 떠오르는 느낌이 뭐예요? 뭔가 거칠거나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고 큰 줄기를 보는 사람. 근데 큰 줄기를 보고 나쁜 짓을 하잖아? 개쌍남자가 되는 거야. 큰 걸 보고 나쁜 짓을 하면 큰 걸 보고 좋은 일을 하면 그냥 상남자야. 이 황해 면적은 두 가지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큰 줄기를 보고 나쁜 짓을 해요. 큰 줄기는 뭐죠? 일단 내가 지옥 같은 여기서 살아나가려면 나한테 일단 이게 있어요. 돈이 있어야 된다. 국내에서만 버는 걸로는 이 벌이가 시원치 않아. 글로벌하게 놀자. 그래서 오버시 바다를 건너죠. 그래서 영화 제목이 황해예요. 인간의 욕망, 누군가는 죽이고 싶은 사람이 생길 거다. 네. 그러면 한국 안에서는 좀 힘들지. 살인 청부업 같은 사람이 없잖아. 금방 잡혀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외주를 받겠지. 도급업자를 그쪽에다 뿌리지. 돈은 내가 슈킹하는 거지. 큰 그림이네. 큰 빅피처네. 영화 내에서 네. 면정학이 악인으로서 네. 면모가 잘 드러나는 장면이 있다면 기가 막힌 장면이 있죠. 면정학이 자고 있는 호텔방이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사시미칼을 들고 세 명이 이렇게 암살단이 슥 들어가. 그리고 갑자기 문이 쾅 닫히더니만 툭툭툭툭 소리가 몇 번 나더니 세 명이 다 죽었어요. 기습을 당했는데 네. 기습 온 애들을 다 역으로 다 죽여버린 거야. 너무 쉽게 간 거 아닙니까? 아, 지금? 그렇지 않아요. 예. 원래 악당의 강함이라는 게 뭐 악당이 뭐 절권도를 몇 년을 수련했고 이런 거 얘기해주면 안 돼. 짜쳐. 그냥 강한 거야. 그래서 게임이 안 되는 거지. 나온진 감독이 이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를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네. 김윤석 씨가 뭐 그렇게 어마하게 마동석 씨처럼 세 보이진 않잖아. 물론 인상은 좀 있으시지만 피지컬이 엄청 네. 크시다거나 막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엄청 크시거나 이 사람이 센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보여주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안 보여줬어요. 네? 안 보여줬다고. 그냥 안 보여주고 그냥 센 거야. 그냥 뭐가 없이. 그러니까 면정학이 마지막에 그 조폭 속으로 들어가가지고요. 네. 도끼 하나로 다 도륙내는 장면이 있어요. 안 보여줍니다. 아까 호텔방 장면 있죠? 안 보여줘요. 하지만 센 거야. 왜? 면정학만 살아남았으니까. 심지어 극 중에서 이 면정학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차 타고 혼자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죽어요. 살해당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죽기로 결정한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지 않는 한은 네. 절대 죽지 절대 않는 죽지 않아. 누구도 죽일 수 없어. 누구도 죽일 수 없어. 내 자의 말고는. 클래스가 다른 인물이다. 반론 요소가 있습니다. 네. 큰 물의 흐름을 보고서 이제 악행을 하면 이제 개쌍남자다. 네. 얘가 보는 큰 물이 결국은 돈이거든요. 그렇지. 네. 품위가 없어. 아, 진정한 악당이 나아갈 길은 이런 돈의 뭐 일희일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돈 때문에 나쁜 사람 놈들은 너무 흔해. 면정학은 네. 노간지. 품위가 없다. 면정학이 돈을 버는 장면은 나와요. 네네네. 근데 돈으로 뭘 하는지는 아직 안 나왔어 영화에서. 태웠을 수도 있어요? 아마 태웠을 거야. 그 분명히. 장면이 삭제된 겁니까? 당연하지. 같은 소리 안 했어. 시나리오랑 연출의 보호막을 너무 많이 받는 인큐베이터 악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보호받다- 보호를 받았습니까? 안 죽어. 아, 좀비야 그거. 좀비. 말이 되냐고. 뭐 연출 실패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연출을 안 했다니까? 연출을 안 했는데 어떻게 실패가 있을 수 있어? 자, 그렇다면 라이너님이 꼽은 한국 영화 최고의 악역은 누굽니까? 공공의 적의 조규환. 이 연기로 인해서 이성재 씨의 어떤 연기 인생이 잘못돼 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캐릭터를 만났는데 네. 정말 최고의 연기를 펼치고 그럼요. 네. 그 이미지 때문에 망해버렸어. 망했지. 모든 사람이 그에게서 페루나를 보기 시작했어. 공공의적 찍기 전에는 전지현 씨하고 멜로 찍고 그랬어. 맞아요. 네.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로 뭐 CF 같은 것도 막 커피 광고 했었지. 커피 광고. 커피 광고도 하고. 네. 근데 그 다음부터 커피를 탈 수가 없어. 커피 타고 사람 죽이려고 그러나? 뭔가 눈빛이 싸늘한 거야. CF가 다 끊기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연기를 너무 너무 잘한 잘하신 나머지 너무 잘한 네. 나머지. 조구아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얘가 더 나빠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현실과 연결성이 굉장히 높은 캐릭터고 입체적인 인물이다. 일단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입니다. 가질 것도 있고 부모님도 잘 사세요. 근데 얘가 돈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그거를 돈을 자기 18호가 안 주고 이거를 자해원이라는 고아원에 주겠다고 하니까 자기 엄마 아빠를 죽여버리는 인물. 돈속 살해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부모님이 죽어 있는데 거기서 샤워를 해.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데도 방금은 이유를 갖고 죽였잖아요. 근데 얘가 첫 번째 살인이 뭔지 압니까? 택시 기사를 죽인 거예요. 그 동료가 자기 자존심 건드렸거든. 긁었어. 긁었어. 그래서 차 타고 가다가 마다빠까 이러다가 무봉화 빨간불을 네. 앞에 꽉 부딪혔어요. 택시기사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양반아 젊은 양반이 이러니까 따라가서 죽여. 죽인 이유가 뭐예요? 그냥 자기한테 큰 소리 쳤다고. 분노 조절 장애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또 인텔리라서 마다파카 한 다음에 바로 또 번역도 해줘요. 이 개똥똥 번역가 기질이 있어요. 실시간 번역을 해줍니다. 공공의적 조교한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 죽이는데 이유가 있냐? 원래 이제 사이코패스라는 애들이 감정을 표현하거나 말에 감정을 실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섬뜩한 장면이 경찰서에서 울기 전에 미리 거울 보면서 우는 거 연습했거든요. 그렇지. 자기 표정이 자연스러운지를 거울을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몇 년도 영화죠? 이거- 2000년. 그럼 라이노님은 공공의적 이후에는 요 정도 악당이 없다라고 이 정도로 현실적인 악당은 없었던 것 같아요. 면정하고 그냥 입체적이지 않다. 너무 다 그냥 좀비고. 또 이제 조교하는 데서 한마디만 하자면 너무 잘 알아요. 죽이는 사이즈도 너무 잘고 짜잘하다. 섬뜩한 악당이긴 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교환은 자기를 건드리는 사람만 죽인단 말이야. 제가 이번에 470억 벌게 됐어요. 네.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그럼 내 18억 안 받으마. 이랬으면 악당이 아니었을 거야. 그리고 그런 접촉사고 냈는데 택시기사가 운전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네. 이랬으면 안 죽여. 말씀하신 것처럼 조교환은 안 건드렸으면 악당이 안 될 사람이야. 그렇지. 그래서 무섭다.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도 조교환 같은 인간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현실적이다. 현실적이다. 만약에 악당이 이기는 영화를 만들더라도 현실적으로 이겨야 돼. 근데 황해는 중간부터는 판타지예요. 그러니까 구나미가 이 나라로 와서 살인하는 과정까지는 매우 리얼해요. 리얼리티죠. 면정하게 오면서 판타지가 돼. 영화의 장르가 두 개야. 저는 악당의 마지막은 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악역은 보는 사람과 선역으로 하여금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게 진짜 악역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무슨 수를 써도 저 새끼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절망을 주는 인물이군요. 저 새끼를 어떻게 당해? 칼로 찔러도 안 죽는데. 이번에 제 차례입니다. 내 눈이 범죄의 도시 장첸을 올라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통해서 네. 악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뭐 없잖아요. 돈 좀 안 갚았다고 손가락 하나 잘라가고 토막 내고 뭐 칼질 그냥 놓고 어떤 미친 짓을 할지 몰라가지고 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훅 튀어나오잖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좀? 너무 착합니까? 얘는 안 껴? 못 낍니까? 여기? 아니요, 낄 수 있어요. 껴야죠. 또 상당히 강한 축에 속하고 무엇보다 얘는 정말 세포 끝까지 DNA까지 아마 유전자가 있을 거예요. 면정하고는 돈 때문에 죽이잖아요. 네. 장첸은 손가락을 자르고 돈을 받으려고 계속 그게 더 악랄한 느낌이거든요. 저는. 장첸이 좀 더 나빠 보이는 것은 돈을 뭐 1000만 원을 빌려갔어. 그래서 야 그럼 파란 쪽이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 돈을 갚는다. 얘는 아니야 이제부터 3000이다 이렇게 얘기하래. 이게 그렇죠. 장첸의 기본적인 스타일이에요. 범죄 단체 다른 데 수장이 있으면 수장 죽이고 그 범죄 단체를 먹고 그 부하의 아내도 내가 가지고 오락실도 내가 다 갖고 그렇지. 다 가져야 되는 인물. 근데 이런 방식은 필히 배신을 불러요. 극 중에서도 배신을 당하잖아. 근데 얘는 자기 혼자의 무력으로는 자기의 원대한 꿈을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필연적으로 부하들을 데리고 남의 조직을 먹어야 되고 그럼 또 신규 부하들을 받아내야 되고 배신한 새끼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장첸은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이에요. 면가는 현실이 아니니까 그를 대신할 수도 없고 뒤에서 찔러도 안 죽어 안 네. 죽어. 점점 아무런 정당성도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고 그렇죠, 근본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데요. 혁수 씨 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에 네. 이유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있는 경우가 더러 많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유가 없는 악의가 아닐까. 그래서 조교환의 말이 명대사인 거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이유가 있냐? 면가는 그 대사 치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사 필요 없어. 오종만 주라고. 와,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으니까 장첸이 비교적 착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모든 범죄도시 빌런들이 겪는 딜레마인데요. 등장할 때는 겁나 세 보여. 네. 근데 결국은 마속도의 존재 때문에. 어떤 악인이든 간에 그렇지. 결국 마지막에는 링에 올라가서 마석도랑 1대1을 해야 돼. 장첸은 어디서 붙었어요? 화장실. 강혜상은 버스 안에서. 버스 안. 그리고 누구는 경찰서 안에서. 네. 누구는 비행기 안에서. 네. 링 안에 딱 네. 들어가서 그런. 필연적인 존재랑 마주치고 파멸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쨌든 히어로를 받쳐주는 악역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범죄도시 악역이 제대로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라는 특성상 4번이 반복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범죄도시 5가 이제 개봉을 했다 칩시다. 네. 또 분명히 무시무시한 악역이 나왔고 사람을 죽이겠지.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관객들은 전혀 공포를 느끼지 않아. 왜? 어차피 마지막에 마속도 만날 거거든. 절대 지수 수 없어, 마속도는. 그러니까 우리의 걱정은 오로지 이번 빌런은 몇 대나 맞으면서 버틸까? 빌런을 걱정해. 왜냐면 이건 승리가 약속돼 있거든. 그렇지. 아, 약속 대련. 약속된 약속된- 승리야. 아, 그리고 또 네. 면정학은 연변 출신, 네. 장첸은 하오빈 출신. 네. 네, 둘 다 조선족 조폭입니다. 그렇습니다. 둘만을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일단 비교가 안 됩니다. 면정학은 사실 마석도와 전투력을 논해야지 그렇지. 장첸과 논할 수준이 급이 아니다. 그런 급이 아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상황을 네.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면정학과 장첸이 고스톱을 치고 있었는데 고스톱을 쳐요. 면정학이 밑장을 뺐어요. 아. 장첸, 너 밑장 빼기 하나? 얘기를 했더니 면정학이 음. 네, 안 뺐는데 이러면서 우깁니다. 그러면 못 본 척해야지. 못 본 척했어야지. 아, 장첸! 입장을 빼도 그걸 왜 장첸이 봐? 그걸 봐도 그냥 못 본 척해야지. 그럼. 아,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고. 그걸 얘기했다가는 장첸이 척수를 빼버릴 수도 있어요. 면정학한테 도저히 안 되는군요. 아니 왜냐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여준 걸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나홍진 감독 잘못인데 너무 초현실적으로 이게 연출을 해놓으니까 어떤 사람하고 붙어도 면정하게 지는 그림이 안 나오는 거야. 아, 그것만 2위만. 그 네. 무력에서의 2위. 장첸과 조규환은 어떨까요? 아 장첸이 이기죠. 그쵸? 아 장첸 전투력 엄청 강한데 면정하게 판타지라 그래서 그렇지 장첸은 전투력 굉장합니다. 현실계에서는 굉장히 강하죠. 굉장하죠. 그쵸? 네. A급이죠. 그렇다면 이 셋의 싸움 과연 누가 이길까? 이게 너무 궁금해요. 면정학이죠. 아, 무조건 면가요? 칼이 안 들어간다니까. 선빵도 안 통한다. 통해. 칼로 찔러도 멀쩡하다니까요. 네. 악랄함으로 평가해도 면정하기 1일까요? 아 그건 좀 다르죠. 그건 좀 다르죠. 그건 좀 다르죠. 면정이 나쁜 놈이긴 한데 그 악행에 소름 끼치는 게 아니에요. 강함에 소름이 끼치는 거죠. 그렇지. 아, 근데 이제 강함에. 조규환 같은 경우는 그 악행에 소름이 끼치죠. 아 저런 걸로도 사람을 죽여?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면정학 같은 경우에는 약간 목적 지향적 인물이에요. 결국은 이 미션을 컴플리트하는 게 목적인 거지 아,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수단이군요, 그냥. 네, 수단일 뿐이에요. 그냥 가는데 거슬리니까 죽이는 거예요. 네. 근데 조규환은 어때요? 기분이 내키면 죽여요. 살인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의 사고방식이죠. 나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람을 죽이는 걸 스스럼 없이 생각한다. 자,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시겠지만 제가 굳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장첸을 고르긴 했는데 네. 저는 사실 강함의 무서움보다 예측할 수 없는 무서움이 더 크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규환이 뭔가 좀 끔찍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아 우리 사회에 진짜 있는 일이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살인마들, 그러니까 조규환 같은 사이코패스 킬러 같은 경우에는 강한 자를 노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만 노리는 그게 거예요. 너무 비겁하고 네. 너무 나쁘죠. 네. 그 악랄함을 따진다면 조규환만한 캐릭터가 없죠. 없죠. 당연히. 진짜 그런 일은 정말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진짜 실제로 존재하고 계속 뉴스에서 들리잖아요. 실제로 조규환의 모티브도 실존 인물입니다. 유학까지 보냈는데 네. 아마 실패해서 돌아와가지고 부모님 유산을 받을 생각에 실제로 그런 일을 저지른 끌어오르고 있어요. 그럼 그 새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못 나올 거예요. 그런 나쁜 놈들께 한마디 해도 됩니까? 하시죠. 네. 장첸 대사를 빌려서 하겠습니다. 네. 하지마이! 오늘 대화가 통했다고 생각하시면 한 손으로 반쪽짜리 하트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긁혔다고 생각하면 엄지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트? 두 분 했어. 네. 네.